안녕하십니까.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입니다. 이제 1경기의 마지막 대국이 시작됩니다. 김영상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국과 2국은 모두 김채영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죠. 네, 결과로는 2대 0인데 네. 내용적으로는 아주 치열했고요. 내용만 놓고 보면 오히려 스미레 초단이 한 60,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1국은 특히나 우세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좀 아쉬웠고 2국도 정말 잘 싸웠는데 역시 요만큼의 그 경험에서 좀 네.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결과를 받았고요. 자, 이제 3국은 또 어떤 내용이 될까요? 1국과 2국의 양상이 정말 달랐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스미레 선수가 어떤 선수들에게 도전하는지 대진표와 함께 대회 정보 살펴보시죠.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대국을 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2국과 3국을 펼치게 되고요. 1, 2, 3국 승패 상관없이 세 판을 벌입니다. 생각시간 각자 10분, 40초 조율기 3회입니다. 네,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총 4명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 첫 경기 김채영 선수인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소서 선흥욱 구단, 네. 세 번째는 대서 서봉수 구단, 네 번째는 이제 갓 입단한 정유진 초단과의 대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판을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 김채영 선수가 흑불계승 그리고 107집 반승으로 2대 0의 스코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국입니다. 네, 스미레 선수가 이제 마지막 대국 이기는 것은 이제 건너갔지만 3국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역시 여전히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본인이 두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 이바둑을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스미레 초단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저는 내용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사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김채영 선수에게 1, 2국 모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국 어떤 내용 보여주게 될까요?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 1경기 마지막 대국 시작합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이 주어집니다. 초읽기 40초 3회입니다. 네, 이국의 김채영 선수가 100번이었었는데 3국은 다시 바뀌었네요. 네, 2국 종료 후에 빠르게 다시 3국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2국에 복귀를 했었을 텐데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또는 또 휴대폰으로도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기사들은 바둑이 끝나면 휴대폰부터 찾더라고요. 휴대폰을 찾아서 절에한테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중국 기사들은. 김채영 선수는 스미레 선수와의 대국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스미레 선수가 2국에서 깜짝 수를 보여줬었는데 또 네. 3국 어떤 준비를 했을지. 원래 이제 흙으로는 준비를 하잖아요. 네. 포석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백으로는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귀 구침이 나오는 네. 것도 좀 이색적인데요. 그렇죠. 소목에서 눈목자고 침할 때는 여기를 많이들 붙이더라고요. 여기를 받으면은 이쪽을 젖혀서
다음에 단수 치면은 있고 늘 때 네. 이쪽을 끊어두고 이걸 쭉쭉 밀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제 삭감하는 그런 바둑을 예상을 했었는데 바깥쪽을 젖혔고요. 그러자 안쪽을 젖혔어요. 흙도 이제 그냥 느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 안쪽을 젖혔다는 것은 이걸 두고 이을 때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있죠. 네. 예. 여기 두면은 여기 이쪽을 젖혀서 이런 바둑은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어제 대국에서도 소목에서 눈목자우침을 하던데 오늘도 하는 거로 봐서는 백을 잡았을 때는 매뉴얼이 소목에서 눈목자우치는 거거든요. 좌상귀 말고는 다른 귀에서는 흑이나 백 몸소타진 하긴 쉽지 않겠네요. 다 견고한 구침이어서요. 우어 하기를 둘 때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하는 건 있긴 있죠. 네. 예. 자, 이제는 거의 외길이에요. 단수 치고 나가고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쪽 젖히고 단수 치고 2단 젖히고 그냥 2단 젖혀서 이게 바꿔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전에서 나온 적이 있나요? 아,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 보통 이제 2점 단수 쳐놓고 젖히는 새 많이 네. 두는데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젖히고 만약에 2단 젖혔을 때 요 양단수를 못 치면 그만큼 흙이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양단수를 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빵 따내면 이랬을 때 백이 괜찮으니까 흑이 바로 2단 못 젖히는 거겠죠. 아마도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하여튼 여기를 단수를 치고 하는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닐까요? 여기서 김채영 선수 단수를 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단수 네. 치고 젖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또 이제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또 우위로도 당할 수도 있고 귀로도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쪽을 잡고요. 근데 여기를 젖히면은 단수를 치고 꽉 있고 단수 치고 조금 손을 빼도 이제 여기를 두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바깥쪽에 가 있다면 이쪽을 이거는 없는 상태고요. 이쪽을 막는 게 선수가 되면은 오히려 백이 위험해집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또 실시간의 스미레 선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오른손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왼손으로. 따내질 않았네요. 이것도 있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좀 젖히고 나서 가열수가 하나 필요해요. 이거는. 네.
아, 아예 그쪽을 밀어요. 그럼 이거는 흑도 이제 호구를 칠 텐데 귀를 이렇게 잡겠다는 뜻이네요. 백이 선수를 잡을 수 있었는데 호수가 된 대신 상변 쪽은 두터워졌습니다. 아, 숨 돌릴 틈을 주질 않네요. 이게 지금 귀를 둬도, 네. 귀를 잡아도 여기를 전부 단수를 치고 선수로 바깥쪽을 외벽을 싸바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의 흙집이 4, 5, 16집 났지만 바깥쪽 세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능가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흙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늘거나 해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도 선수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잡겠다는 뜻이죠. 이번에도 스미레 선수는 두터움을 쌓아서 전투를 준비하는 걸까요? 네, 항상 바둑을 두텁게 두는 것 같아요. 네. 두터워야 이제 전투할 때 편안하니까 전투를 위한 두터움을 항상 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흙은 이쪽을 끊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거나 그쪽을 끊어 잡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미레 초단은 보니까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거로 봐서는 집에서 편안하게 삼국에서는 또 안경도 착용하고 두고 있네요. 아까 분명히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은 것 같았는데 이거는 다시 역시 여전히 이어야 되고 여기를 두면 그 다음에 어디 둬야 되나요? 일단 손은 빼나요? 좌하 쪽을 갈 수도 있고 상변을 둘 수도 있겠고 네. 우변을 일단 우변이 큰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큰 자리긴 한데 이렇게 눌러두면 되니까 얼핏 보면은 폭이 아주 넓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아주 또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네, 변화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미스 초단이 확실히 공부량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둘 때마다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네. 평상시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사들은 따로 모여서 공부를 하지는 않을까요? 아니요, 예전에는 모여서 잘 안 했는데 네. 언젠가부터는 이제 모여서 많이 하고요. 가끔 일본 기원 이렇게 가보면 연구회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한 10여 명 정도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리고 국가대표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을 했는데 네. 저희 우리나라도 한 5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네. 일본도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날마다 만나서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그 기사실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지금 나가둔 것은 응수타진이에요. 귀로 막을 것이냐 바깥쪽을 따낼 것이냐 물어본 네. 건데요. 지금 귀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수 치고 상변 쪽에 흑돌이 오면 움직이는 맛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백이 그게 싫어서 나갈 때 바깥쪽을 따내면 여길 막는 게 선수가 되고 이을 때 이쪽을 끊어 잡는 게 선수가 됩니다. 여기가 선수로 잡게 되면 흑이 굳이 좌변을 둘 이유가 없죠. 네,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요. 지금은 좌상기를 잡았기 때문에 상변으로 나중에 움직이는 맛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쪽을 받으면 좌하기를 두고 상변 쪽에 한 점을 따내면은 그때는 이제 선수를 한 점 잡고 손을 빼겠다. 네. 그러면 스미레 선수는 이제 동경 본원이 아니라 관서기원 소속인데 그쪽에서 공부를 할까요? 아, 관서예요? 네, 오사카 출신으로 관서 소속입니다. 저는 일본견이 이제 도쿄 본부가 네. 있고 일본견에 뭐 관서지부, 뭐 중부, 충본부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관서기원도 이제 관서기원에 본부가 있지만 또 지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저도.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대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스미레 초단이 김채영 기성과 대국을 하면 그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아, 그럼 오사카에 있다가도 도쿄에 본인보다 먼저 입단하고 서열이 위인 기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바둑을 둬야 됩니다. 그렇군요. 입단순인가요? 서열순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단순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타이틀 홀더들은 인정을 해주는 것 아. 같아요. 기성이나 명인 본인방 그 네. 철저하게 서열이 있는데 명인이더라도 기성하고의 대국이 있으면 기성이 있는 데를 따라가야 돼요. 찾아가야 기성일 돼요. 때니까요. 예. 순서가 기성, 명인, 본인방 원래 10단이 사위였는데 요즘에 좀 밑으로 쳐졌고요. 기성, 명인, 본인방, 천원, 왕좌, 10단, 작은 기성 아니면 기성, 작은 기성 아니면 10단. 이 10단 서열이 많이 밑으로 아, 쳐졌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상변을 한껏 벌려서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최대한 상변에 큰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침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워낙 튼튼해서. 만약에 둔다면은 이쪽을 붙이고 늘거나 또는 옆구리를 붙여 늘거나 이것도 가능할 테고요. 네. 실전은 우변을 벌렸기 때문에 백도 이제 다른 큰 자리를 둘 수도 있지만 상변을 한 칸 띄는 것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더욱더 집이 구차화가 되고 여기를 한 칸을 띄면 또 나중에 우변 우상기 흑진영 삭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중앙으로 한 칸 띄면 악수 없다. 이것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해도 변함없는 아, 진리 같아요. 불변인가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날일자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요? 네.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약점이나마 키우기 어려울까요? 원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네. 그렇게 지금은 워낙 튼튼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상변 쪽, 좌상 쪽이 워낙 튼튼하니까. 스미레 선수의 1, 2국을 보고 나니까 자꾸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 평범 그 이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대단히 민감한 수가 나오네요. 바로 젖혀 있나요? 아, 늘면요? 모르겠어요. 이걸 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붙여만 놓고 손을 빼겠다는 거겠죠?
다시 백의 차례입니다. 상변을 두지 않으면 하변을 가는 건가요? 일단 저의 일감은 한 칸 띄인 거였고요. 하변을 둔다면 하변을 벌릴 수도 있겠고 또는 이쪽을 붙여서 두는 바둑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우변에 흑돌이 있어가지고 약간 해픈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변 쪽의 흑집이 우하기 우변의 흑집이 거의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데 응수를 한번 물어보는 좀 시기상조인가요? 보통 이제 저희들 이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보통 응수 물어볼 때. 네.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테고요. 삼국은 1, 2국에 비해 초반이 약간 느립니다. 아무래도 좌상기 쪽에서 좀 몰랐던 형태가 나왔으니까. 네. 하변 쪽을 선택을 했고요. 하변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흑도 상변을 둔다면 붙여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 붙여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붙이는 거에 비해서 약간 얇긴 하지만 이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예 이렇게 어깨 짚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넓어질 수는 있겠네요. 네, 약간 얇아지겠죠. 흙집을 많이 파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네, 연결되는 행마를 했습니다. 손미래 선수가 3국에서는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난하게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반이 끝이 났고요. 흑의 우변이 커질 전망입니다. 자, 중반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 1경기 3국입니다. 한 경기당 3판씩 치릅니다. 김채영 선수가 1, 2국 승리하고 이제 마지막 대국을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면 흙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반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집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치받아 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끊더라도 받으면은 물론 약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백이 치받고 나면 이제 백의 모양은 정해졌고 흑의 진영으로 파고 들어야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우상기 삭감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받아주면은 요 정도까지 가능하겠죠. 뭐 크게 공격받진 않을까요? 글쎄 어제도 좀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때는 파상 공세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는데 네, 흑의 세력이 훨씬 두텁긴 네. 했고요.
아, 여기서 붙여요. 원래 우변에 흑돌 없을 때는 많이들 붙여서 물어보긴 하던데. 네. 벌림이 있을 때는 안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벌림이 있을 때 붙이는 거 거의 처음 봐가지고. 보통 붙이면 어떤 변화가 나오나요? 일반적으로는 네. 위로 넣을 수가 있고 아래로 넣을 수도 있고 위로 젖힐 수도 있고 아래로 젖힐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인데 이거는 바로 젖히겠다는 뜻이고 여기 두면 늘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축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축으로 잡으면 백이 당연히 땡큐죠.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 교환을 하고 단수까지가 전부 밀면은 다 해봐야겠네 그냥. 여기를 단수를 쳐서 나가면은 이렇게 되면 축이 안 됩니다. 축이 아니죠. 네. 예. 예, 아이고. 이렇게 되면 축이 아니죠. 쭉 치고 나가면은 요거 때문에 딱 네. 걸리게 돼 있어요. 아, 아예 위로 넣네요. 이게 이제 늘거나 해도 막으면 벌릴 원래 자리가 이게 없네요. 없으면 백도 벌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공격을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칸 뛰면은 계속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넣은 거로 보여요. 이쪽에 또 돌이 오면은 하변 쪽에 흙이 침투할 때도 이 백돌 한 점이 또 고립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어쩐지 이 우변에 벌려졌을 땐 붙이는 수를 잘 안 두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백이 이 돌보다 보면 우상귀 침투도 할 시간이 없겠네요. 그렇죠. 우변이 이제 맹렬하게 쫓기다 보면 이제 네. 그때는 이제 우상기 들 타이밍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근데 약간 이게 제 생각으로는요,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게 여기를 밀고 예를 들어서 뛰고 같이 늘게 되면 이 그전 교환, 붙인 수가 이게 오히려 보태주는 꼴이 될 수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될 거면 이 돌이 최소한 이런 데 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되면은 이건 그거는 활용을 했죠. 그건 어깨 짚는 게 딱 아주 적시해요. 네. 근데 지금은 뭔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붙여두고 이쪽을 둔 것은 지금 제대로 방향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흙의 벽이 쌓이게 되면 붙였던 그 응수타진 한 점을 살려나오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어지간하면 늘겠죠. 늘거나 네. 끼어 있거나 뭐 할 텐데 일단 그리고 상변 쪽에서도 흙이 끊으면은 백이 이걸 뒤로 받을 수가 없겠죠. 너무 눌리겠죠. 처절하게 기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집이 얼마 남지 예, 않습니다. 거의 갈치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될 때 아, 심지어 연결도 확실하지가 않네요. 심지어 네. 심지어 아무튼 여기 눌리는 자체가 이제 매우 불쾌하죠. 끼워 있네. 그렇다면 이걸 두고 백이 이런데 이렇게 날일자 정도 하면 네. 바로 여길 나와 끊겠죠. 그러면은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데 단수 쳐서 좀 쉽게만 두더라도 나중에 여기까지가 전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변의 흑돌을 또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착실하게 그냥 우하기를 지킬 수도 있겠고요. 네. 하여튼 붙이고 어깨 짚은 거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어깨를 짚을 거였으면 그냥 어깨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요 우하기를 교환을 제외하고
흙이 두터워지게 되면서 스미레 선수가 초반에는 세력을 만들어 놨지만 다른 곳이 좀 얇아지게 되겠습니다. 전투할 때 좀 불리하겠는데요. 예. 좀 무용지물 비슷하게 됐죠, 지금. 끊으면 아마 다음에 끊을 텐데 당연히 옆으로 쳐야 될 테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다 잡았다고 가정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열다섯, 서른하나, 서른 40집까지는 안 될 것 같고 35집은 넘는 정도의 집은 확보가 됐거든요. 자, 그렇게 상변을 교환을 하고 나서 우변을 한 요 정도로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바둑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면. 네. 상변에 이렇게 활용당하게 되면서 처음에 쌓아놨던 세력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별게 없어졌죠. 역시 상변을 예, 띄었어야 됐을까요? 아까 진작 한 칸 띄었, 하변으로 둔수로 상변 네. 한 칸 띄었으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떵떵거렸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스미레 초단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시야가 넓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초반에 항상 좀 이렇게 뒤처지다가 네. 좀 이제 돌이 붙으면 이제 수읽기나 이런 거는 또 아주 또 네, 또 번- 또 뇌가 번뜩이죠. 맑아서 예. 네. 그럴 땐 또 잘 두고 끝내기나 이런 것도 아주 어렸을 땐 그렇게 잘하는 기사는 못 봤어요. 일단 그 저 나이 때는 일단 수읽기 위주로 바둑을 두기 때문에 수읽기나 이런 뭐 전투 능력 이런 것은 아주 탁월한데 대세관이나 이런 또 끝내기나 개가 이런 거는 잘할 수가 없죠. 저 나이 때는. 어릴수록 꼭 전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좀 돌을 엮어가고 좀 가닥을 잡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화 신의 한 수를 보면은 여자 그 꼬마 아이가 나와요. 그 중간 말미 무렵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지금 한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뉘앙스에. 네, 몰아붙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날일자는 너무 소박하네요, 꿈이. 여기를 둘 수 있는 이유는 네. 상변의 백도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붙이는 각이 딱 나오죠. 다음에 이쪽 단수 치는 것도 반대로 돌리는 거 이런 것 등이 전부 흙에 걸리기 때문에 밀면은 젖힐 수 있을까요? 젖힐까요? 아니면 그냥 늘어서 요 단점을 엿볼까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건너붙이기 어려울까요? 여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렇게 하면 끊어가지고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관통을 하더라도 흙이 너무 얇을까요? 안에서 혹시 살아버리면 이게 닭 쫓던 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우선은 두텀을 만들어 놓고 네. 하변의 백도란 점을 이제 고립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야,
이쪽을 뒀다. 나와 끊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죠? 나와서 끊으면 아니면은 아예 하변을 붙이고 끊는다? 그런 것도 있겠죠? 아, 아래쪽으로요? 아래쪽을 붙이고 젖힐 때 끊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흙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중앙으로 아,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씌워갔고요. 흙은 아래로 붙였습니다. 끊겠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여기 끊을 때도 우변에서 이 우하 쪽에서 이 중앙 쪽으로 늘어놓은 게 흙한테는 보탬이 많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단수를 치고 늘거나 해야 되는데 다 넘어가도 머리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흙이 아주 수월하게 전투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우하 3-3 붙이면 응수타진이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응수타진 같아요. 여기 말씀하셨던 네. 거였죠.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은 젖혀서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도 백한테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약간이라도 네. 도움이 되겠죠. 예. 자, 배석이 흙이 유리한데도 백은 젖혀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여기를 단수 쳤다는 건 위로 늘겠다는 뜻일까요? 일단 여기는 둬야 될 네. 테고 백은 따라 나가면 안 되니까 있거나 늘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될 테고요. 근데 이 교환이 워낙 악수이기 때문에 우학이 백이 하나 붙여둔 것이 악수이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무슨 수가 있을까요? 흙은 당연히 넘어갈 테고 네. 흑은 네. 요 정도 잡아서는 좀 섭섭하죠? 네. 요거로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흑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 돌만 없어도 뭐 이쪽을 붙인다던가 뭐 단수치고 끼우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족보에 그런 것도 있죠. 지금은 좀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 교환이 워낙에 좀 악수이기 때문에 백이 행마하기는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 그냥 네. 밀어서 두는 것도 좀 이거- 싱겁겠고요. 이거요. 이거 네. 싱거운 정도가 아니고 싱거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너무 천사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인사하면서 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아무튼 뾰족한 수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카타고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흙의 손을 살짝 들어주고 있어요.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흙이 재밌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은 좀 재미가 있는 게 여기 단수치고 이런 게 전부 선수가 되고 여기도 이렇게 끊으면은 뒤로 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끊으면은 전체가 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좀 살이 붙는군요. 살도 살이고 네. 여기가 이게 살일도 붙으면서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더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잡아먹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백은 두 칸의 이 간격을 노리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기가. 네. 그래서 이제 김채영 6단이 좀 편안하게 강하게 싸우고, 거길 밀었어요. 이게 지금 전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아, 정말 스미레는 힘인데요. 이거 근데 여기 머리 맞으면 어떡하죠?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죠, 이거?
끊어야 되나요? 아, 끊어요, 여기를. 아, 끊는다. 근데 이게 여차하면은 흙도 그냥 버리나요?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한 점 손해를 잡으면 많이 언제, 봐주면. 아, 이걸 또 지켰어요. 그거 좀 맥이 빠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매가리가 없는 듯한 느낌이. 그럼 이제 백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연결이라고 네. 봐야죠, 예. 좀 매가리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연결시켜주고 전체를 공격할 수 있나요? 연결이 되면 또 우변도 삼선 느는 것도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 네. 이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 엄청나게 침착한 두 선수가 나오네요. 여기는 그냥 끊어 잡는 것도 알기 쉬웠을 텐데요. 네. 지금 이수보다는 저라면 그냥 이렇게 다 알기 쉽게 그냥 정리를 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머리 쓸 필요도 없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렇게까지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아까 전에 이 는수로 여기 머리 두들겼다고 생각하면 네. 거의 살 수가 없는 돌 같거든요. 뭐 아무튼 이 정도로도 바둑이 재밌다라고 보고 한 것 같긴 해요. 네, 흙이 느슨해 보이지만 그래프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 우아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교환이 될 텐데 전부 젖혀요. 5, 6, 7, 8, 9, 10, 11, 12, 13 거의 30집 정도는 확보가 됐거든요. 네. 우상기도 최소한 10집은 확보가 돼 있을 거고 좌변도 10집 이상은 확보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쉬운 집 플러스 알파 100은 아까 제가 상대 35 정도 이상. 언저리로 네. 봤죠. 좌하기는 아직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흙이 지금 엷은 게 하나도 없죠. 엷은 곳이. 그래서 약간이나마 재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집균형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흙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요. 후수로 지켰고 심오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거기 들여다본 곳은 뭔가 노림이 있나 보네요. 이으면은 옆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인가?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밀어도 문제가 생기네요. 네, 차단이 건너붙이는, 있으니까. 네. 여기 단수 치면 나올 때 요걸 하겠다. 다 계획이 있었네요. 네. 다 계획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두텁게 두나 했더니 또 다른 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단순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냥 이 막은 거로는 끊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면 참 쉬운데 왜 이렇게 느리게 두나 했더니 그럼 백도 잊지 않고 치받아야 될까요? 요렇게요. 그거 일리가 있네요. 역시 재능이 역시 아직. 근데 지금도 근데 여기 밀면은 다음에 젖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요 뒤로 넘어가는 거 일단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아프죠? 백이요? 네, 많이 아프죠. 네. 아까 제가 35집이 약간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20집, 한 15집 이상 날라갔죠. 거기다 또 네. 요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도 끊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끊기면 집이 너무 큰가요? 네. 네, 치받았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가 후수로 지킨 데에는 노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흙은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채영 선수 어떤 수를 준비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스밀의 도전입니다. 김채영 선수에게 1경기 도전을 하고 있고 현재 3국 진행 중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채영 선수가 조금이나마 앞서가고 있고요. 상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막는 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끊을 수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 엄청나게 끊을 집이 먼저 끊습니다. 못, 일단 나가야 될 거고 네. 여기서 그때 민다는 그때 건가요? 여기를 밀어요. 아, 그만큼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변 가져가는 게 크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를 먼저 네. 두고 그 다음에 단수 치면 넘어갈까봐 여기를 키워놓고 네. 키워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받으면 이제 나간 것만큼은 흑에게 도움이 되니까 네. 아주 주도 면밀한. 그래도 보통 선수들이 그 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손해는 잘 안 보는데요. 보통은 그렇죠. 네. 다 계획에 있는 사람이라 믿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계획이 있는 사람 같은데 인공지능이 인정을 안 해주네요. 아, 잘못된 계획이다. 이거. 그런가 봅니다. 뭐가 있나요, 이거 두면? 뭐 버티는 게 있나? 잡으면 일단 커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응? 지켰어요. 이렇게 되면 김채영 선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시커매지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알겠어요. 지금 잊지 말고 네. 여기를 두고 수가 여기를 나나요? 끊을 때 네. 뭐 워낙 잘 사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 인공지능의 눈이네요. 이거 단수 쳤을 때 나간 꼴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네. 이해가 돼요. 지금 시커매지는 게. 오잉? 상변을 버립니다. 이거 지금 너무 우변 예. 공격하자고 하는 건가요? 이 흑돌이 미생이다 이거죠? 이거 근데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늘면 쌍립해야 되잖아요. 들여다보는 거 이런 선수고요. 뭐 들여다보고 하는 게 다 선수예요. 그럼 이게 지금 백이 흑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괜히 여기를 뒀기 때문에 이 양쪽에 위 아래 백이 더 무거워졌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판단 같아요. 오히려 도중골이 된 것 같아요. 도중골. 이거는 그냥 적당히 날일자만 하더라도 네. 백이 상변 넘어갈 시간이 있을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 넘어가면은요. 네. 이게 지금 집으로 몇 집입니까 이게 도대체. 원래 백이 35 날게 이게 한 20집도 안 날 테고 흑집이 늘어나는 게 어딥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여덟 흑집이 20집 백집이 한 15집 안팎으로 한 35집 집으로 그렇게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들여다보는 것도 일단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치받으면 여기 늘고 쌍립하더라도 여기까지가 흑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다 처리하고 손을 빼도 사실 탄력이 워낙 좋아서 공격당할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뛰었다고 가정하고 우하기 상변을 백이 이렇게 둬도 결국에 우하기를 흑이 되돌아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연결해야 하고요. 네 이거는 카타고의 형세 판단이 형세를 바라보는 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변의 이은 한 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바둑이 기울어졌습니다. 여기는 역시 이 바둑 만약에 지면 패착 같아요. 어떻게 네. 되든 간에 일단 이건 잡고 버텨야 되는데 이 돌이 두 알이 요석이 잡히니까 전체적으로 흑이 약한 돌이 하나도 없어지고 집도 많이 손해보고 무슨 일이 있었어도 일단 여기는 잡아두고 나서 그 우변은 그 이후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김채용 6단의 계획대로
너무 잘 됐어. 워낙 잘 됐어요. 네, 오히려 끊어놨던 수가 좋은 결과를 네. 낳았습니다. 이곳은 물론 크기는 한데 흙도 그냥 다 받아주면 될 것 같긴 해요. 결국 연결을 네. 해야 될까요? 흙이 막는 거에 비하면은 한 10집 가까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100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런 데가 거의 듣기 때문에 이게 연결을 안 하면 전체 100 대마도 위험합니다. 네. 지금 연결해야 돼요. 근데 연결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자세가 잘 안 나오는군요.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우변 호고 친 것 때문에 오히려 흙에게 이런 리듬이 나와서 이 바둑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스미레 선수가 워낙 전투 바둑이다 보니까 실리보다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내 돌, 요석 쪽을 좀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은 워낙 흙이 단단하게 잘 도나가지고 네. 백이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흑은 절대 공격당할 돌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네. 이것도 끼워버릴까요? 끼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일단 지금은 치받는 것부터 이렇게 하고 뛰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수상쩍잖아요, 하변 쪽도. 영 바둑이 불편해졌어요. 네. 저 사실 근데 11살이 바둑을 너무 잘 둬도 이상해요. 11살 11살 소년, 소녀들은 네. 바둑을 너무 잘 둬도 이상하니까 어지간히 잘 두면 되니까 그동안 1, 2국은 워낙 잘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 둔다. 내가 질 것 같다. 수미래 선수가 만 3살 때 처음 바둑돌을 잡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 7년, 8년 된 네. 거군요. 저희 막내도 한 5살 땐가 처음 시켰는데 네. 그 이후로 성장이 멈췄어요. 잘 안 잡던가요? 일단 바둑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둑을 좋아하는 것도 보니까 재능 중에 하나 같아요. 좋아해야 잘하는 건 잘하니까. 일단 진득하게 앉아있는 것도 잘 해야 하고요. 네. 너무 아픈 자리를 당했네요. 네. 흑은 다음 수가 쉽게 보이는 반면에 백은 지금 따라가기 바쁩니다. 네, 흙은 좀 안전하게 둔다면 네. 여기 한 칸을 뛸 수가 있겠고요. 좀 집으로 달리고 싶다. 그러면 상변을 젖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게 되면 우상기가 거의 30집 가까이 확보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은 집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게 되고요. 저 하변만 해도 한 20집 정도 확보가 돼 있고 좌변까지 하면 거의 60집이 확정 가거든요. 백은 쉬운 집을 어디서 만듭니까? 만들 수가 없죠, 지금. 쉬운 집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쉬운 5집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두터움이 안 전체적인 되나요? 두터움이 오히려 흙이 더 두터워요. 일단 거기는 두고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반대로 흙이 두면은 집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백은 하변 쪽 끊어지는 약점이 있지만 돌볼새는 없고요. 네, 집을 거기- 따라갑니다. 하변을 둘 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거기 먹여치는 거 보니까 이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네. 또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나중에 나와 끊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지켰습니다. 따내지도 않고 지켰어요. 끝내기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본 것일까요? 어차피 백이 여기 2점 따내진 않잖아요. 당분간은.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따낼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뭐 달리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보류를 해놓는 거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둑이 좋아도 지금의 날일자는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거기가 반대로 흙이 또 차단하는 게 있었나요? 근데 이게 자체로 좋은 자리네요. 이렇게 두고 젖혀두면 상변 한 칸 뛰는 것 등이 거의 선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있는 것도 거의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 놓은 거로 보이고요. 흙은 또 좌하기를 들어가지도 않고 느는 거로 봐서는 이겼습니다네요. 그렇네요. 김채영 선수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스미레 스미레는 선수 예, 들어갑니다. 졌습니다고. 지금 사실 여기 깨는 것하고 좌하기 집 없어지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여기를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바둑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백이 좌변을 들어갈 만한 그런 여유가 있진 않은 게 이 백돌이 더 약하고 이 좌하 같은 경우도 3-3 들어가면 차단이 거의 안 되는 돌이거든요. 네. 여기 나와 끊거나 해서 선수로 끊는 것은 항상 기본으로 돼 있고 그럼 양곤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 좌변에 백돌 한 점 너무 외롭게 고립돼 있죠. 쓰리곤마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변의 흙을 공격할 수는 없을 테고요. 혼자 뭐 한 두세 번 두면 모를까 그냥은 잘 안 되겠죠. 여기 붙였다는 것은 바로 여기 3-3 네. 들어가겠다는 얘기네요. 대응을 안 해주네요, 아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집으로 알기 쉽게 닦아 나가겠다가 이제 김채영 6단의 계획입니다.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집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도죠. 네, 확실한 곳만 골라둡니다. 백이 억지로라도 끊는 건 의미가 없나요? 억지로요. 네. 어떻게 끊을까요? 억지로. 빈삼각도 있고 이렇게요? 네, 막을 그러면 수도 있을 것 끊고 같고요. 다음에 단수를 쳐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이거는 충분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데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여길 밀고 치받고 한 칸 정도 뛰면은 이게 어딜 둬도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백이. 온 동네 약점 투성이라 뭘 해도 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은 일단 끊더라도 이렇게 하고 젖혀두고 임시 처방을 하고 중앙을 잡으면 여기 나가는 거는 추기라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걸 나와 끊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와 끊어야 되나요? 여전히 피곤하긴 하네요, 백이. 걸려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시 살아나갈 수 있겠네요.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알기 쉽게 넘겨줘서는 집으로 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는 좋은 승부 호흡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두고 여기를 찌르면 한 점을 잡고 여길 두면 느나요? 느나요 미나요? 뭐 지금 흑은 사실 어딜 둬도 다 돼 예, 보이니까요. 맞는 편이 어딜 둬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바둑이 좋기 때문에 어딜 둬도 다 되는 것 같긴 해요. 끊을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근데 여기를 젖히면 네. 여기 나간다는 뜻인가요? 여길 또 이으면은 여기 빈삼각 해야 되잖아요. 여길 뛰면은 이 정도 막아야 될 것 같고. 이러다 이거 좌변에 백돌 한 점이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러고 뚫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다른가요? 요 다음에 여기 이제 움직이기가 아. 바로 연결은 안 되니까요. 늘었기 때문에 흑이 있게 되면 급소 자리에 흑돌이 와 있습니다. 지금 간명하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이걸 네. 두고 뛰어나가고 좌변 한 점도 위험하고 우측에서 흘러나온 백돌도 위험하고 매우 난감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흑은 행복한 고민이 되겠네요. 어지간하면 뛰겠죠. 쉬우니까 여기 두더라도 네. 붙자 하면 자연스럽게 다 연결하고 이 한 점도 통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차직하면 여기 가르는 것도 살짝 맛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상변 쪽에 좀 뭔가 돌이 쌓이면은 네. 근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튼 바둑은 흑이 참 알기 쉽게 괜찮은 바둑입니다. 복잡할 것도 별로 없고 이제는 김채영 육단에게 많이 기울은 것 같아요. 네. 흑이 집이 많은데 네. 뭐 엷은 돌도 없고요. 네. 걱정이 없습니다. 이 한 점을 잡았어요. 지금 이 대마가 괜찮은 겁니까? 잡으러 가는 척도 안 하네요. 네. 맛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하겠다. 네. 몇 집이 난 거예요? 좌변에서 6, 7, 8, 9, 거의 25집 가까이 났기 때문에 이거로 이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둑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중반에 김채영 선수가 큰 득을 보면서 굉장히 우세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스밀의 오로 챌린지 3국입니다. 김채영 선수가 집도 많고 두터운 형세입니다. 자, 백은 우변의 대마와 그리고 좌변의 한 점을 동시에 살릴 수 없는데요. 이건 이제 백이 여기 치받겠다는 뜻인데 여기를 두면 이제 좀 시끄러워질 여지가 있긴 해요.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면은. 네. 하지만 김채영 6단은 단수 칠까요? 단수 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적당히 어떻게 지킬까요? 이렇게 지킬까요? 입구자든 날일자든 적당히만 지켜놓으면은 좌변이 크게 지금 흙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데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꽤 여유 있는 바둑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백은 어쩔 수가 없네요. 좌변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게 되면서 흙집이 더 불었습니다. 더 안전하게. 제일 자그맣게 지켜버리는 네. 더 안전하게. 이제 백은 맥이 풀리는데요. 또 해볼 때가 있어야 하는데 어딜 건드려도 흙이 워낙 두텁습니다. 해볼 때를 찾은 것 같긴 한데요, 우상기를. 치받으면 젖히겠다는 뜻인가요? 되나요? 이렇게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요? 늘어도 못 살죠. 늘면은 한 요 정도로 안 되겠죠? 사는 궁도가 안 나옵니다. 단수의 방향은 다르지만 역시 잡혔다는 걸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따내면 이쪽을 젖혀두고 찌르겠다 그런 뜻이겠죠? 다 막으면 여길 단수치고 끊어야 되는 형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쪽을 나가도 단수를 치더라도 여길 이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거의 절대 선수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자체로도 지금 그냥 쉽게 젖히고 요거 할 때 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단수 치고 찌르고 여길 늘게 되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형태. 네.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벽이. 자충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역시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끊어도 여기를 먼저 늘면 만약에 따내면 여기를 꾹꾹 틀어 막아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버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쪽을 두고 아까처럼 따내는 걸 중앙 연결할 때 따내는 걸 역시 하면 되니까 백이- 전혀 문제 네. 없습니다. 여기 늘었을 때가 응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예. 따면은 이렇게 잡혀서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요 돌이 여기로 이렇게 가 있으면은 그래도 요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변이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이걸 두고 연결할 때 따내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둬야 되는데 백도 그냥 늘어야 되나요? 아무튼 여기 둬야 되는데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네. 돼요. 결국 다 찔러두고 여기를 꽉 이으면 다른 데 둬도 다 촉촉이라 뭘 해도 다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두는 마음은 어떨까요? 처절하게 둡니다. 지금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두는 걸까요? 그냥 뭐 이기려고 둔다기보다는 네.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잘못 뒀는지. 아우 너무 괴롭죠 여기서는. 응수가 없어요. 네. 네. 5점을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거의 여기까지 갔습니다. 네, 백이 좌상과 좌하를 다 합치더라도 40집이 채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집 차이가 정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백이 여기를 막아야 이게 5, 6, 7, 17, 8집 정도 네. 되는 5, 6, 7, 8, 17, 18, 18, 19, 20집이 약간 안 되니까 좌상기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집이 될까 말까. 아, 흑이 젖히면 백이 한 칸을 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있긴 있네요. 근데 거기 두더라도 사실 문제가 없는 게 네. 일단 이걸 두고 여길 두고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네. 여기도 일단 한 집이 있어요. 여기 두면 한 집이 있고 여기 둘 때 뛴다고 하더라도 여길 단수를 치면은 요렇게 느나요? 연결은 되는데 근데 여기를 미리 단수 치면 요거 아. 따내야 될 거죠. 그때 단수 치면은 이것도 사고인데요. 그렇네요. 예, 따내야 되는데 이걸 단수 치고 여길 둘 때 이걸 따내고 다시 따내도 여기 나가면 곧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은. 이 바둑은 상변 쪽에서 그 김채영 육단의 계획에 말려 들어간 게 패착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두 점이 잡혀서는 뭐 바둑이 힘을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되니까요. 아마 여기도 보류해 둘 거예요. 상변부터 먼저 두고 나중에 나중에 다르게 또 둘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여다봐서 네. A와 B를 맛보는. 자, 여기서 흑은 상변 젖힐 수도 있고 씌울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좌상기, 두어도 예. 사활은 문제 없고요. 좌상기 두 점 먼저 단수 치는 것도 있고요. 네. 여기가 이렇게 되면 제일 확실하긴 하죠. 이때 응수가 사실상 응수가 없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같고 이것도 안 되는 문제고 이거는 바로 잡히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단수 쳐도 네. 되고. 여기도 미리 쳐놔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되는 거밖에 없으니까 좀 알기 쉽게 두는 것 같습니다. 수미래 선수가 뭐 앞으로 계속 경기가 많지만 김채영 선수와의 1경기는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나 봅니다. 백은 어떻게든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제 흑이 결정사를 날릴지 살려줍니다. 살기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네요.
이런 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너무 괴롭죠. 지금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고 네. 2점 잡는 게 선수고 뭐 호구를 치든 한 칸을 뛰든 사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김채영 선수는 이 3국은 위험했던 적이 없었네요. 초반만 네. 잠깐 뭐 약간 백이 성공적이었다고 할까요? 그 네. 이후로는 그냥 완승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흙이 살고 나면 이제 백은 변화를 만들 곳이 없습니다. 저 지금 다시 한번 집을 세어봐도 좌하기와 하변 합치면 한 45집에 우상기가 이 우상기하고 상변 사석까지 합치면 한 20집 정도 되잖아요. 65집이 확보가 됐는데 네. 좌상기 10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6 17집에 여길 막아도 20집이 안 돼요. 근데 끝났어요 그걸로. 집 차이만 하더라도 한 20집 25집 차이는 여유 있게 나거든요. 네, 흙은 중앙에 하나 가일수가 필요하고요. 완벽하게 했습니다. 스미레 선수는 3국까지 좀 아쉽게 되면서 1경기에서는 1승을 못 거둘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1국과 그리고
2국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좀 있었는데 3국에서는 좀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자리도 크긴 하네요. 그 흑이 잡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5집, 아, 끝내기로만 보면 큰 자리군요. 10집짜리 끝내기에 네. 그럼 흑이 눈목자 달린 것도 비슷할까요? 더 큰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이게 형태가 이렇게 되고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이 다수 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도 100이 막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100집만 6집에 막으면 젖혀 있는 것까지 보면 흑집, 석집 차이, 역끝내기 9집이니까 오히려 좌변보다 좌가 더 크죠. 선우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대국은 끝내기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집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김채영 선수 3국도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팽팽했던 형세였는데요. 단 한 수로 갑자기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바둑은 좀 완패에 가깝고요. 네. 초반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중반에 상변 쪽을 좀 한 칸을 뛴다던가 네. 이런 식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고 또 나중에는 김채용 일단 이제 상변하고 중앙을 엮기 위해서 두 점을 네. 좀 키워놨는데 그때는 일단 무조건 뒤가 어찌됐든 간에 잡아두고 나서 버텼어야 되는데 그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네, 초반 출발은 좋았는데요. 과연 스미레 선수가 어디서 판을 그르치게 됐을까요?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반은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흑이 약간 앞섰었던 것 같아요. 백이 이 정석을 선택하면서. 여기 밀고 붙인 것이 이제 공부를 해갖고 온 수인데 네. 오히려 흑도 좌상기를 하나 막아두고 여기를 막아서 따낼 때 젖혀서 잡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젖혀서 잡는 게 아니고요. 끊어서요. 끊어서 잡아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외벽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럼 백도 먼저 단수를 다 쳐놔야 될까요? 그 전에요. 네. 그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막았을 때 네. 이렇게 단수를 다 쳐놓고 따내고 여길 잡으면.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다른 게요. 붙이더라도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흑도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네. 자, 흑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았는데 늘어서 이거는 그래도 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긴데요. 네. 붙이는 것까지도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변을 도는데 하변보다는 상변을 한 칸을 띄는 것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자리가 아무리 봐도 좋은 자리예요. 여길 뒀어야 이제 전국을 아우를 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도 사실 뭐 크게 우변에 지금 붙인 수가 약간 악수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승부가 결정적이진 않거든요. 여기서 조금 박자가 안 맞았었고요. 네, 여기가 약간 네. 방향 착오였고 가장 큰 문제는 조금 더 진행이 된 이후에 흑기 역시 바둑은 약간 좋긴 좋은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들여다보고 단수를 치고 여기를 막았는데 지금 여기를 꽉 잇고 두 점을 잡혀서는 네. 사실상 승부가 났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됐던 간에 우선은 여기를 견디고 이렇게 견디고 다 잡히더라도 젖히거나 네. 하면 이 우변에서 최소한 붙인다던가 해서 여기서 뭔가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이 두 점이 제압당해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바둑을 두다 보면은 다음에 아무리 위험한 돌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돌은 살리고 나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승부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흑도를 공격했지만 실패로 끝이 나면서 집 차이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미레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1경기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1, 2, 3국 전체적으로 어땠을까요? 1국은 일단 중앙에서 멋진 수익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김채영 6단을 거의 그로기까지 몰아붙였었고요. 물론 아쉽게 역전은 당했지만 2국에서도 지기는 했지만 팽팽하게 잘 뒀어요. 내용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3국은 약간 아쉽게 무기력했던 것 약간 같죠. 무기력했지만 11살, 만 11살한테 더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스미레 선수였습니다. 자, 1경기 끝이 났는데요. 어떤 결과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 1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경기 총 3판이 펼쳐졌고요. 김채영 선수가 불계승 2번 그리고 7집 반승을 거두면서 3대 0이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바로 2경기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2경기는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소서 선흥욱 구단과 네. 만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스미레 선수의 기풍 때문에 시니어 선수들과 만났을 때 또 어떨까 기대가 정말 됩니다. 선흥욱 구단은 스미레 네. 초단보다 더 역전형이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전투인데 네. 제 생각에는 그냥 4명 중에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김채영 6단이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상대와 잘 버텨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나머지 3명의 기사에겐 조금 더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 경기 전투 바둑 내용이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자, 스미레의 도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저희는 1경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